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요, 향후 2차 전지 시장의 전망을 해보려고 합니다. 4월 1일에 나왔던 3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좀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에 2차 전지 전체 수출은 YOY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25% 증가했습니다. 이 2차 전지 세그먼트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리튬 이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전지뿐만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납축 전지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리튬 폴리머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다 포함이 된 2차 전지 전체 수출이 YOY로 25%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주로 사용이 되는 리튬 이온 전지 수출은 이제 3월에 YOY로 28% 증가했고요. 수출 중량은 YOY로 51%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 수출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데요. 이게 지난 하반기 때 한 30에서 40%대 증가를 하다가 연말 연초에 조금 증가폭이 둔화가 됐었는데 다시 이제 20% 후반까지 올라왔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의 조정 논리 중 하나가 유럽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다소 부진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해 4분기 때 유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YOY로 200% 이상 증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1월, 2월에 보면 한 50에서 60%대의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다라는 점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작년 4분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좀 성에 안 차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유럽의 전기차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제 향후에 2분기에 증가율이 회복될지 여부 그리고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가 얼마만큼 올라올지 여부를 이 한국의 유럽향 수출을 통해서 한번 이제 미리 좀 가늠을 해보자는 건데요. 다만 이제 유럽으로 나가는 전지 수출은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지금 3월 데이터를 보시면 유럽 주요 6개국 합산 전지 수출이 YOY로 마이너스 6% 감소했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들이 현지 공장을 많이 갖고 있어요. SDI도 지금 증설을 헝가리에서만 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폴란드에 최대 공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량에서 유럽 생산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YOY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나가는 리튬이온 전지 수출은 이제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보다는 전월 대비해서 MOM 증감을 통해서 다음 분기나 그리고 이제 다다음 월에 전기차 판매 흐름을 전망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요. 지금 1월, 2월에는 주요 국가들로 나가는 리튬 이온 전지 수출이 MOM으로 모두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2월, 3월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그렇게 좋기는 어렵다라는 말이겠죠. 실제 2월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율은 YOY 50%에서 60%대라서 작년 4분기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MOM 수출 증감률을 보면 독일로 나가는 게 22% 증가했고요. 폴란드로 나가는 수출이 3% 증가, 헝가리로 나가는 수출이 71%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MOM 감소 이후에 반등을 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고요. 유럽향 전지 수출 MOM이 3월에 전월 대비해서 증가했다라는 했다라는 의미는 연초에 다소 부진했던 유럽 전기차 판매가 이제 2분기에 신차 출시와 함께 회복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이 전기차 신차 출시가 다 2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3월부터는 수출 데이터가 좀 증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재 부문은 유럽 현지 공장이 없기 때문에 YOY로도 엄청난 폭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MOM으로도 뭐 당연히 증가를 하는데요. 지금 양극재를 보게 되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공장이 위치한 폴란드랑 헝가리로 나가는 그 양극재 수출을 보면 현지 공장의 가동률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폴란드로 나가는 양극재 수출은 MOM으로 5% 증가했고 YOY로는 100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로 나가는 양극재는 MOM으로 38% 증가했고요. YOY로는 79% 증가한 상황입니다. 동박도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폴란드로 나가는 동박은 MOM으로 31%, YOY로는 89% 증가했고요. 헝가리로 나가는 동박은 MOM으로 54%, YOY로 72%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동박 수출 역시 폴란드랑 헝가리로 나가는 수출이 1월과 2월에 모두 MOM으로 감소하면서 오랜만에 MOM 2개월 연속 감소를 했었는데요. 3월에 반등을 했다라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분기에 전기차 신차 출시 앞두고 확실히 소재 데이터나 이 전지 데이터 모두 유럽 데이터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에 선행하는 이런 전지랑 소재 수출 추이를 감안을 해보면 2분기 유럽 전기차 판매 데이터는 이제 증가율이 이제 1월, 2월보다는 조금 더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 2차 전지 섹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미국인데요. 지금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에 유럽이 10%를 넘어섰고 미국은 여전히 작년에 2%대 그리고 지금 3% 내외인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 간의 간극이 굉장히 큰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이제 바이든 취임 이후에 미국은 지금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 규제도 시작이 될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도 시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미국이야말로 이제 향후에 전기차 판매에 그 강도를 가늠하기 위해서 리튬이온 전지 수출 데이터가 더더욱 유의미한 지역인데요. 미국으로 나가는 리튬이온 전지 수출은 3월에 YOY로 411% 증가를 했습니다. 10개월 연속 증가를 한 거고요. 지금 6개월 연속 YOY 3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최근 3달간은 YOY 다 400% 이상 증가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증가율이 나타나고 있고요. 3달 연속 5배 이상 증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역시 이제 GM이랑 포드 같은 미국 OEM들이 이제 배터리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전기차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높고 그리고 이제 주요 OEM들이 선제적으로 배터리 수요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배터리 수요 증가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리튬이온 전지 수출에서 그동안은 항상 독일이나 혹은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미국 비중이 이제 50%까지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 비중이 높아졌고 그 말은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 미국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는 선행 데이터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요 지역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중국향 수출은 YOY로 23%가 감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CATL이랑 BYD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향후에 구조적으로 중국향 수출이 막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온 전지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비중이 2016년에는 24% 정도였고요. 이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중국에서 배터리를 판매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드 보복 이후에 무역 보복 이후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전기차 모델의 배터리 판매가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실제 그 이후에 증설도 중단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1년 1월에는 리튬이온 전지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9%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중국은 아무래도 이런 이제 정책 의존도가 높고 그 안에서의 또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업체들 입장에서는 수출 비중에서 중국 의존도 하락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슈만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워낙 유럽과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향후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 증가가 한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수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전망을 해보면
유럽 현지 생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YY 전지 수출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4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유럽의 공장이 없는 소재 부문 수출을 통해서 현지 가동률을 가늠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유럽 2분기 신차 출시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요. 소재 부문 수출은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도 역시 탄소 배출 규제 본격화되는 시기 그리고 수요 보조금이 부활하는 시기가 다 2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 GM 등 주요 OEM들의 배터리 수요 급증세가 4월에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불확실성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미국이 좋기 때문에요. 전체 리튬이온 전지 수출은 4월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대략적인 2차전지 섹터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2차전지 섹터가 대형주가 3배 이상 갔었고요. 소재주는 4배 이상 갔었던 상황입니다. 반복적으로 최근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대감은 낮추셔야 된다라고 나는 거고요. 지금 삼성 SDI 포함해서 대형주들이 작년 PER이 70배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저도 2차전지 섹터를 좋게 보기는 합니다만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좀 이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배터리 섹터를 처음 좋게 보셨던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여전히 매수 관점이고요. 다만 이 상승에 대한 눈높이는 작년보다 좀 낮추실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의 판매 데이터 반등이 한국 셀메이커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수익성 개선이 나타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보자라는 생각이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는 여전히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저희가 많은 업체들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위클리에서 언급하고 있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 위주로 매수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